네, 안녕하세요. 전투태제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었던 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때 이제 그 붉은색 계열에다가 약간 검정색하고 하얀색을 섞어서 이제 요 깊은 곳, 계곡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집어놨어요. 그림자를 칠해줬고요. 그리고 검정색을 뺀 약간 하얀색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볼록 올라온 곳을 이제 칠해줬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약간 무채색적인 느낌으로 했고요. 아직 색상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을 올려서 발색하는 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어두운 데는 어둡게, 밝은 데는 밝게 이렇게 칠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항상 배울 때 자전거 얘기를 잘해요. 이제 자전거들 아무리 세계에서 잘 타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거를 아무리 관찰을 잘해도 자전거 못 탑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자전거 못 타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들을 실제로 실습을 했었을 때 그게 이제 겪으면서 이제 느껴져요.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 그때 그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는 실제로 하면서 하나 기억을 해둬야 할 정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건, 오늘 왜 이렇게 말 더듬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두운 데는 어둡게, 밝은 데는 밝게에 대한 걸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살색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동양인이니까, 여기, 루피도 동양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색을 하는데, 살색을 만드는 거는, 이제 주황색이라고 하는, 이 버밀리언이라든가, 지금 제 손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색으로 돼 있잖아요. 예, 약간 놀이끼리 하기도 하고, 푸르딩딩한 보이고, 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 다시 불구스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깔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색깔들을 다 꺼내가지고 부분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축소되어 있는 손이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다 칠할 수도 없고, 점을 찍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텐데, 그럴 때는 그냥 한 가지로 우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정을 나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회사나든가 어떤 제조업 같은 거, 무엇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나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공정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누구라도 와서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단순 직업이 아닌 것들은 또 있지만 이것도 단순 직업은 아니지만 단순 직업처럼 우리가 되게 복잡해하는 거를 단순화시키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자면은, 자, 이거를, 지금, 번트 시엔나. 예, 번트 시엔나. 예, 갈색이라고 하죠. 밤색. 이 번트 시엔나를 많이 섞으면은, 색깔이 이렇게 진해지게 되고, 여기 번트 시엔나에다가 하얀색을 많이 섞게 되면 이렇게 흐려지게 되잖아요. 요걸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톤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로 갈수록 이제 밝음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움이 되는 거겠죠. 어두움이 되면서 이쪽으로 가면 선명함이 되고,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흐릿한이 되겠죠. 자, 요 정도만 기억하고 하자고요. 검정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쉬울 거예요. 검정색에다 하얀색을 조금 섞으면은 진회색이 되고, 많이 섞으면 밝은 회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진회색, 밝은 회색,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채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명도를 뜻하기도 해요. 자, 이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붉은색 계열로 톤이 돼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이 됐건 이 색깔이 됐건 이 색깔이 됐건 각자 고유의 톤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톤이 맞으면은 이게 덮여지게 돼요. 그리고 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톤이 맞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톤이 맞으면은 서로 아무튼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거는 좀 많이 벗어나는데 완전 반대 색깔이잖아요. 차가운 색인데 이 색깔도 톤이 맞으면은 덮여진다 이거죠. 근데 이제 톤이 안 맞으면은 덮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톤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여기 삐져나오는 부분이 그냥 놔두면은 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그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좀 색을 퍼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얘기한 것들이 되게 공상적인 얘기죠. 왜냐면은 안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해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한 몇 년을 했다고 쳐봐요. 뭐 10년을 했다. 한 경력자라고 쳐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틀을 했다. 그러면 그 갭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색깔로 해서 단색조로 해서 하는 거 연습을 하시면은 명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어, 그 색깔 연습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이제 칠해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더 어두워져야 되는데라고 하는 곳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로 치면 이제 이렇게 광대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찍어서 이렇게 찍어 바르면 되거든요. 여성분들 화장할 때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세요. 색조 화장하는 기분이랑 비슷하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해서 톤만 나눠가지고 이제 채색, 도색을 하다 보면은 여기는 좀 어둡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른 색을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거를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게 되면은 나중에 고생을 하겠죠. 소화가 안 된 게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볼일 보실 때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들었네요. 소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쓴다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예를 드는 게 제일 와닿는다고 할까? 뭐 그래서이지 않을까요? 네. 먹는 거는 먹는 행위들은 누구나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경험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여기서도 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아까는 붉은 톤이 있었는데 이쪽하고 느낌이 다르죠? 예. 지금은 그냥 약간 갈색조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톤만 맞춰 놓으면 쉬운데 여기 톤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 이런 데다 칠하면 이게 또 밑에가 어른어른 거린다고요. 밑에가 살짝 비친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보고 이제 글레이징 기법을 쓰는데 이 사람 어려운 말만 쓴다 하는데 그냥
제 얘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뭐 저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칠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은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원하는 만큼 잘 되진 않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고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영상 처음에 얘기했었던 계곡, 계곡, 이렇게 홈 파인 곳, 계곡에다가 이제 어두운 색을 넣어라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예,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는 어둡게, 밝은 데는 밝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단맛은 달게, 짠맛은 짜게,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자기 자신이 이 채색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 자체가 자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어떤 뭐, 뭐, 예를 들어서 계산기 같은 게 있으면 딱딱딱딱 두들기면 사실 계산은 뭐 어려운 계산이라도 머리를 짜내고 하면은 다 하긴 하게 돼 있거든요. 하긴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공식을 모르는 경우에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금방 할 거를 되게 복잡하게 이제 계산을 할 텐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맨날 계산기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조금만 안 되면은 막 포기하고 접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더하기하고 빼기만 알면은 다 할 수 있는 계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이렇게 10개 해서 남들이 뭐 한 세 번 칠해서 완성할 거를 나는 한 30번, 나는 그 사람의 10배. 왜냐면 난 못하니까. 나는 엉터리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를 비하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시작을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천재야. 천재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에 할 수 있어. 이런 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여유. 제가 원래 이 세필붓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여유. 세필붓을 많이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세필붓을 많이 안 사놨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모든 게 급작스럽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엉망진창으로 시작하고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예, 저는 그거를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 시커멓고 그러면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사람 같아 보이는 곳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이죠. 유화는 10개 해가지고 여러 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에 색이 안 올라가고요. 또 한 번에 색을 올라가 버리면은 여러분들 빵에다가 잼 바르는 느낌처럼 이렇게 발려지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는 그래도 그런 느낌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돋보기를 좀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워낙 눈이 조그마니까 눈 크기가 뭐 한 3mm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3mm 정도 되려나? 할머니가 쓰시던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저는. 하면서 저 사람 입술에 묻혔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에어브러쉬로 할 때는 이거 하면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거 번지지 말라고 저걸 하잖아요. 그 테이핑을 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블렌딩이라고 해가지고 두 색깔이 만났을 때 이렇게 섞어주는 방식을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것도 이건 블렌딩을 이용을 한 건데 그냥 이렇게 붓질을 하면은 닦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보세요. 이렇게 닦이잖아요. 이렇게 끝에가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우리가 바닥에다가 침을 뱉었는데 저기서 교장 선생님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옅게 만들죠. 옅게. 그쵸? 그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런 색칠하는 거나 흔적 지우기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건 그림이니까 뭐 미술 시간에 배운 것 혹은 미술 시간에 뭐 이런 거 배우진 않지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술학원에서 배운 거 나는 미술학원 안 다녔으니까 하는데 그런 우리는 흔적 지우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거에서 크게 만약에 누구한테 걸려서 잘못된 거를 지적을 받거나 혼이 난다든가 여러분들의 에? 돈이 뺏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이거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 뱉어놓고 몰래 발로 비빈다든가 뭐 그거 외에 더한 어떤 부분들도 많이 여러분들 숨기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해요. 흔적 지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랐을 때와 젖었을 때를 잘 다루는 그런 기술들을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터득한다. 배우긴 뭐 누구한테 배워요? 그쵸? 색깔 굉장히 안 올라가죠? 네. 그래도 아무튼 여기까지 요만큼만 해놓고 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이 3번 할 때 나 한 30번 한다 생각을 하고 하면은 대신 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쵸? 아무튼 이렇건 저렇건 목적은 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잘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난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하니까 끝 이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거 속도를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 어떤 이런 물리적인 손을 막 빨리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퀄리티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정을 그냥 한번 쫙 늘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저 방법은 너무 느려. 저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됐건 자기가 어 한번 끝까지 가봐야 돼요. 예, 끝까지 가봐서 예를 들어서 산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야지. 이쪽으로 오면 힘들겠는데, 이쪽은 정말 전문가들만 와야 되는 코스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감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제가 권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제 방법을 보고, 아, 이 방법은 난 절대 아니야 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쵸? 뭐 제가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저 사람이 하는 방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없죠. 되게 어이없는 것들이 가장 좋은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건 산을 끝까지 올라가고 난 뒤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쪽은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미리 조금 이렇게 색을 중화를 시켰어요. 중화를 시켰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색이 잘 올라가네요. 톤이 서로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또 볼일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짬을 내서 조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살색에 대하여 와,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살색에 대하여 정도? 살색 만들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맞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은 살색에 대하여 그 정도 해놓는 게 좋겠네요. 살색에 대하여 일 정도 해놓는 게 좋겠네요. 다음엔 여기다가 제가 얘기한 또 분색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 색을 나눠서 하는 그런 방식들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물감을 이렇게 칠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땡겨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는 방식. 여성분들 그 얼굴에 색조 화장할 때 옆으로 슥싹슥싹 비비면은 얼굴 완전히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 위치에다가 그 색깔을 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색조 화장의 핵심이. 그러니까 볼터치를 이렇게 탁탁탁탁 조금씩 조심해서 하겠죠.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래서 이 색칠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성분들이 항상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희한하죠. 그 외에 무언가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제가 설명을 할 때 항상 여성분들이 이러면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여자 얘기를 많이 제가 예전에 미술학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성분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성분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딴 뜻은 없어요. 색깔이 조금 그 자리에 맞는 색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허옇게 뜨게 돼요. 그럴 때는 다시 어두운 걸로 해서 다시 여기다 톡닥톡닥 하면은 좀 이렇게 색이 좀 눌러지게 되죠. 어차피 붓이라는 게 튀어나온 곳을 먼저 칠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건 지금 이제 다시 밝은 색을 했는데 어두운 색으로 해서 거기다가 한번 그려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요것도 여성 얘기를 하는데 그 눈 그 뭐라 그러지? 어, 그 눈에 이렇게 눈 속눈썹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야? 아, 생각이 안 난다. 그 이집트 여왕 같이 눈꼬리 그거 그리는 거. 그 너무 그리면 막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여자친구나 와이프분들 눈화장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그러면은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혼날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못소린 분들은 화장품 사다가 본인이 한번 하세요. 여기서 뷰티 뭐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남자 모쏠이요. 여성분들은 뭐 본인이 화장하시면 되니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거기다가 자 이렇게 난 그려주니까 너무 이렇게 선이 쭉쭉쭉 나와서 너무 보기 싫어요 라고 할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마른 붓질 얘기를 했죠. 요거보다 조금 더 섬세한 붓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른 붓질. 그래서 침 발라서 흔적 없애기. 침 발라서 흔적 없애기 아니고 땅바닥에다가 침을 뱉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오면은 이렇게 슥슥슥슥 해가지고 없애는 그 느낌. 흔적 없애기. 살색과 흔적 없애기에 대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길게 못 하겠어요. 또 여기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묶게 되는데 머리카락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손을 볼 거예요, 제가. 자, 아무튼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리도 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